네,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 시간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전병률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 100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진정될 것인가 아니면 확산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 대규모 집단 발병, 네. 소규모 집단 발병 상당히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지역 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예. 특히 또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 중에서 감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래도 대구 지역 전체 확진자 중에 완치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일단 이 완치자의 증가 그리고 예. 또 신규 환자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도 또 대구 지역에서는 일부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의 또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또 대구 지역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종사자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들 지역에서 이 소위 말하는 위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의 감염 관리 예. 대단히 중요하게 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91명의 추가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은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미국발 그리고 유럽발 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우리 내국인들, 즉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예, 또 외국인들도 지금 또 일부 환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공항에서 증상이 있어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서 이제 귀가 조치를 한 상황에서 이 자가격리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돼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또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자가격리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유럽발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발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이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이제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는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네. 처음 발생해서 국내에서 이 접촉자들을 관리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사항입니다. 예. 사실 이 자가격리 조치 사항은 본인이 철저히 지키고 또 가족들이 함께 협조를 해줘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이니만큼 이 조치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와 또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빨리 종식하는데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조금 전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열 체크를 하고 네. 37.5도가 넘으면 탑승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조치는 잘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통제를 하는 네.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검역 대상 인구를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럴 경우에 이 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해서 출국 전 단계에서 해열제를 복용을 해서 이 방역 당국을 또 혼동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국 과정에서 확실하게 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증상으로 공항을 벗어나서 이제 지역 사회로 돌아간 뒤에 감염이 이제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좀 권고한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입국 이후에 예.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시설에 동승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이 감염자들로부터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지역사회 감염의 하나의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차를 이용한 귀가 조치는 사실 권고가 이미 됐어야 될 상황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전용 리무진을 또 준비하는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입국장에서부터 자가까지의 거리가 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이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리무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예. 효과를 또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나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글이 뭐 SNS에서도 네. 올라오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예. 힘들어하고 또 본인들이 혹시라도 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실제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젊은 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네네. 그분들이 또 실제 또 이 유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런 모임을 이제 또 그런 자리를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네네. 자기 가족 그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자가격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이러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전히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는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개학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이해를 하고 제 생각으로는 학교 당국에서 학교에서의 예. 그 제대로 이제 이런 기회에 보건교육, 위생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동참토록 하고 또 학생들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학부모님들까지도 이 활동에 동참토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4월 6일 날 개학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생각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지금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진단 도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진단 기술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건가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진단 장비가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주 만에 예.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 진료 현장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0만 건 이상 정도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네. 또 그 검사 결과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많은 나라부터 이 해당 업체의 그 수출 그 질의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외교부에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털어서 우리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G20 화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정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기회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저희 방역 우수 국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 우한의 완치 환자 중에 3%에서 10% 정도가 코로나19 검사에서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단 도구의 정확성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다시 걸린 건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 그 음성 판정을 받고 또 양성 판정 받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또 실제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완치 판정을 받고 예. 퇴원했는데 또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재증식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그리고 퇴원한 이후에 미처 그 이 바이러스의 이런 조각들, 그 예. 조각들이 다시 이제 그 이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 정도의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진단 장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예. 여러 가지 의학적인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보건당국이 사례별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가 치료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약물들 중에서 새로운 어떤 효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약물 재창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치료제 개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그 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해야 될 동물 실험, 임상 실험, 그리고 또 안전성, 유효성이라는 것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번 그 유행 기간 동안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히 그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승인을 받고 그 다른 질병에 치료 중인 약물들이 그 어떤 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코로나19에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볼라 치료제인 약물, 예. 또 에이즈 치료제 약물, 또 말라리아 치료제 약물 이런 약들이 지금 현재 환자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런 그 이 임상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유통 중인 약물들을 이 환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다른 약물을 통해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10일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이 끝나면 과연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15일간 아주 강력한 사회적 예. 거리두기 활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15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은 일단 1차적인 연결고리를 끊는 데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종식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네. 아이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이 한 번 좀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좀 더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